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세 모음의 그러니까 20번째 품, 대품에 속한 경들을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는 이제 오늘 21번째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좀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줌 수업에서 잠재라는 주제를 공부했지요. 그럴 때 이제 그 잠재라는 공부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는데 요 문장이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은 그런 문장이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 새로운 품으로 들어가는 거 방학 후에 새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안타마까시 두카사라고 해서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하는 이런 용례의 경들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합니다. 아수카 부부님 아까 어저께 고등학생들 공부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 동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 있지요. 고등학생들하고 어제 한 수업이 뭐냐 하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할까 했더니 사성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성제, 사성제니까 기본적으로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요거 고집 들어야 되죠.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도 어떤 것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느냐라고 할 때 고멸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고집이라는 것은 가래라고 정의가 되고 고멸도는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해소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는 게 고멸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괴로운 중생의 삶에서 고멸을 실현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를 따져서 고멸의 조건인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고의 조건인 가래를 해소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요게 이제 사성제라고요. 요게 이제 그 고등학생들하고 첫날 설명한 사성제이고 어제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까 이랬더니 스님 지금 있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스님의 이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그래. 자,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경수부부님,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 행복을 찾는 것도?
그래? 두 분 다 같은 말씀이네. 저는 어저께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1번 사성제다. 이 사성제라는 것을 요거 뭐죠? 맞지마니까야 28?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풍경. 이 경에서 뭐라고 해요? 선법이라면, 유익한 거라면 말씀하시는 행복을 만드는, 행복으로 이끄는 법이라면 뭐 어떠한 것이든지 다 사성제에 포괄된다. 예를 들자면 숲속에 뭐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을 때 그 토끼 발자국도 찍히고 사슴 발자국도 찍히고 호랑이 발자국도 찍히고 해도 코끼리 발자국이 하나 가서 떡 덮으면 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가장 크죠. 그러하듯이 세상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복을 이끄는,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어떤 가르침이든지 다 사성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를 또 법이란 사성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그냥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내가 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다라고 말했다면 요거를 이제 또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불교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아니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삶이다. 그죠? 산다라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야. 이때의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결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겨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났더니만은 거기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났더니 거기서 고멸, 즉 락, 행복이 생겨나기도 하죠. 요게 삶의 이야기의 결과야. 그러면 이제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삶의 이야기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 이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 안에 최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 안에 최상위 개념이니 어쨌든 불교는 괴롭지 말자 행복하자. 그래서 괴롭니 행복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말하는 거는 정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줬어요. 불교 어쨌든 행복을 지향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구체적 방법이 알려지는 가르침이다. 자, 이럴 때 또 어저께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또 할 수 있죠. 불교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날까? 그죠? 내 삶의 과정이 있어. 그 과정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난다고. 요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요걸 설명하는 교리를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아니지. 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요게 연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 요소가 있는 그 자리에 적절하게 대응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런 교리는 뭐라 해요? 네, 그게 바로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불교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성제가 선법이라면 모두 포괄하는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불교는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 가운데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관계를 말하면 연기고, 그 괴로움의 요소들을 해소해가지고 고멸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면 팔정도의 실천, 중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충분하죠. 이럴 때에 그러면 요 고멸도 팔정도의 실천, 요걸 이제 달리 말하면 중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라는 말을 조금 그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고멸도라는 것은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고 실천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고멸이라는 게, 고멸도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고 실천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여러 경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괴로움을 끝낸다, 괴로움을 끝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이렇게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 결국은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요 의미가 되는데, 마침 어저께 우리가 잠재를 주제로 그 수업을 했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그 잠재 교재를 준비할 때에 이제 사실은 이런 그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요 부분을 제가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이 문장의 용례를 좀 소개하는 것이 우리 공부에 중요한 그 한 방향성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주제의 확장,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요 용례를 소개하는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고등학생들하고 수업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근본에는
그러니까 불교의 최상의 개념이 고와 고멸이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이런 문장의 용례를 살펴보는 거 필요한 주제가 되겠죠.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고1짜리 참 아이고 어제 나이를 얘기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2009년생이야. 요즘 나이로 16, 2009년생이야. 고1. 아, 고1. 고1. 중학생 생각이. 고1인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로 치면 17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요새 나이로는 16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애들이 2009년생이라 하니까 뭐가 생각날까? 내가 59년생이잖아. 나하고 50년 차이 나는 아이들이야. 그래도 어제 뭐 재밌게 수업했어요. 아이들이 이 정도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뭐 그렇고 이제 그럼 오늘 교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안타마까시 두카사. 요게 이제 안땅 하면 끝이란 말이고 아까시라면 우리 요 까로띠라는 단어를 많이 보죠. 그 까로띠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안땅 끝을 만들었다. 무엇에? 두카사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하니까 괴로움을 끝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요거 소유격이거든. 그래서 괴로움의 안땅 하면 목적형이어서 끝을 아까시 까로띠 까로띠가 두 또는 메이크 하다 만들다 요거에서 끝을 만들다 과거형. 그래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냈다. 이제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멸을 실현했다 하는 그 얘기인데, 여기 이제 뭐 유사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외에 디테와 담메라는 건 이제 지금역이란 말이고, 두카산타 까로호띠 하는 게 의미상으로는 사실 요거와 같은 말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밑에 줄에서 보면 사키 대와 이망 로강 아간뜨와 두카산땅 까로띠 요것도 다 비슷하죠.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끝을 만들다. 이제 요 이야기로 나오는데 보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가 몇 단계로 진행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돼서 나오는 용례고 몇 개의 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칸땅 까로띠라는 것은 일레자, 우리가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라 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류자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최대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일례자는 어때요? 한 번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아라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키드와 이망록강 이 세상에 한 번 더 아간드와 온 뒤에 두카 산탄카로티 괴로움을 끝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일례자를 표현하는 정형된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같이 보면 되고 뭐 두카 산타키리야 라는 말도 나타나는데 뭐 그 정도 그냥 참고로 적어드렸어요. 자,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말 보겠습니다.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의 정형된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경에 따라 다른 것이 부가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원어가 아체치 딴항 가래를 잘랐고 위빗다 이상요자낭 족쇄를 끊었고 삼마 마나비 사마야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했고 그 다음에 안타마까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말을 할 때 달리 말하면 고멸도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 고멸을 성취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멸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뭐죠? 세 가지? 첫째가 가래를 자르는 것. 가래가 뭐냐 하면 고집성제잖아요. 가래를 자르는 일을 안 하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는 거야. 족쇄라는 게 있잖아. 족쇄 우리가 뭐 엊그제도 말했지만 10가지 족쇄가 있어가지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끊어내면 불안자가 되고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마저 끊어서 10가지 족쇄를 모두 끊어내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잘라내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지만 또 마찬가지 이 10가지 족쇄를 끊어내지 않고는 또 괴로움을 끝낼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사실은 하나의 과정인 거죠. 10가지 족쇄를 끊는다라는 게 그대로 가래를 자르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자기화의 바른 관통을 통해 이렇거든요. 자기화라는 게 뭐야?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자기화를 바르게 지금 내가 내 겁니다 하고 떼쓰고 이게 나예요 라고 주장하는 요런 것이 사실은 그거는 아트만이 존재된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화상경 같은 이런 그 깨달음을 이끄는 경들은 뭐라 해요? 색, 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게 여실직연을 이끄는 거잖아. 바로 여기서 자기와의 바른 관통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봐. 지금 내가 나요 라고 말하는 거 내 거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다 사실은 잘못된 시각이야. 잘못된 전도된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오온을 붙잡아 가지고 내가 되어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할 게 없어. 나의 것이라고 할 거 없어. 이제 이렇게 관통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하는 요 말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가래를 잘라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족쇄를 끊어야 돼. 10가지 족쇄를 끊어내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화에 대해서 내요, 내 거요 라는 이 자기화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이 세 가지가 수행을 통해서 닦아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아라한은 될 수 없는 거야. 괴로움을 끝낼 수 없는 거야.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경석부부님,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완성,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것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야? 가래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족쇄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자기화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이 세 가지 문제 상황, 요거는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길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근본이 가래를 자르는 것이다. 족쇄를 끊어내는 것이다. 자기화를 관통하는 것이다. 요 세 가지 관점. 이게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끝냈다는 것은 정형된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경에 따라서는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이 부과되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를 말하지만 이 세 가지 말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생겨나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1. 애를 자르고 2. 족쇄를 끊고 3.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랬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사실 할 말은 다 한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요런 문장이 어떤 경에서 어떤 경우에 소개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맞지마 니카야 2번 모든 번뇌경이에요. 여기서는 번뇌의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싸와 상화라. 비구는 모든 번뇌를 단속하면서 머문다. 애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모든 번뇌경은 이제 워낙 경이 길어가지고 제가 요 부분만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맞지마 니카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잘 공부한 거죠. 사실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용루, 유루, 무명루 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제 맞지마 니카야 2번 모든 번뇌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구성으로 보지 않고 이 번뇌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좀 구분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비구는 모든 번뇌를 단속하면서 머문다. 달리 말하면 모든 번뇌를 다 해소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번뇌라는 것을 다 해소했어.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거냐? 번뇌가 다 해소되면 그게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끝낸 것이다. 그러니까 자,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하면 기본이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야. 근데 지금 요 모든 번뇌경에서는 거기에 무엇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번뇌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번뇌를 다 해소했다. 사실은 번뇌의 단속을 마치는 걸 뭐라 해요?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수행의 관점에서 깨달음은 바로 이 번뇌가 다 부서지면 그게 깨달은 거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누진이라는 번뇌가 다 했다라는 요것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번뇌가 다 부서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번뇌가 다 부서지는 과정에서 가래가
아래가 잘라진 거예요. 족쇄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화가 바르게 완통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끝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기본 개념은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 이렇게 놓고 그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돼서 괴로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번뇌를 단속한다는 것, 요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 보면 되겠고요. 요 번뇌와 관련해서는 뭐 모든 번뇌경이 워낙 기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그 맞지마니까요 관통법에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지마니까야 20번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이 있어요. 여기 생각 떠오름이라는 것이 윗닦아죠. 윗닦아. 그래서 이 경에서는 생각 떠오름, 즉 윗닦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 그러니까 윗닦아라는 게 닦아 안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그 방법의 길에 숙련된다. 아서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게 이 윗닦아가 떠오르는 그 방법에 숙련되는 걸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요 경 바로 앞에 경 맞지마니까야 19번에서는 윗닦아를 두 갈래로, 그지? 두 갈래로 이게 먼저 소유부터 해야지.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요 세 가지는 괴로움을 만든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반대말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네칸마 윗닦아, 아비아바다 윗닦아, 아위행사 윗닦아. 요거는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을 떠올릴 것이냐 하는 이제 요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윗닦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라고 하면 명석법원님 이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좀 직접적인 얘기죠. 때로 누가 좀 막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미운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거 사실은 삶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경숙법부님은 어떨까? 미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거를 야 미운 생각아 네가 이렇게 떠올라와서 그 미운 생각을 가지고 생각 사유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이러면 악업을 짓게 돼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 미운 생각아 너는 올라오지 마라. 요렇게 말하면 안 올라오나? 어때? 법부님? 법부님 마음속에서 근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법부님 내가 어떤 사유를 한다라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문득 생각이 탁탁 떠오르는 그거를 혹시 법부님은 좀 발견을 하실까? 발견하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사띠라는 걸 뭐라고 불러? 사띠가 안으로 시각을 안으로 해서 나의 내면에 눈뜨는 거잖아. 윗닦아라고 하는 게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게 사실은 아주 깊은 영역에 있는 거거든. 이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눈뜨고 살아가는 사람, 즉 사띠하는 사람 아니고는 그냥 화가 나서 버럭 소리칠 줄이나 알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사유 또는 그 밑에서 나의 저 깊은 곳에서 미워하는 생각, 화나는 생각이 막 올라오네. 이런 거 못 본다고 사람들이. 보통은 겉에서 표면에서 내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러다가 팍 소리 지르는 그것도 사실은 그 부분님 안 그래요? 그거 생각 막
막 미운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라도 제어가 되면 다행이잖아. 버럭 소리 내는 데까지만 안 가도 사실은 다행인데, 그것도 말하자면 사띠가 그 눈 뜨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막 미워하는 생각이 펼쳐지고 있구나. 요거 내가 발견해가지고 안 된다. 이 미워하는 생각이 펼쳐지다가 입을 통해서 바로 화내버리면, 화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빌어야 되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마음아, 생각을 중단해라. 이게 사실은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삿띠로 나의 내면에 눈을 떠가지고 잘못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막아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밑에서 시작되는 게 생각이 저 내면 바깥 안에서 분노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거를 가능한 한 밑에서 삿띠에서 발견하면 제어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 이제 그런 삿띠를 통해서 잘 제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생각 떠오름의 방법에 대해 능숙하다, 그러니까 숙련되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얼른 발견해가지고, 에이고 그런 생각은 안 나빠, 그 생각은 떠오르지 말고 좋은 생각만 떠오르도록 하자. 이렇게 나의 내면의 과정을 나쁜 측면을 배제하고 좋은 측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까 법부님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직접, 20번 경에서는 직접 그 표현을 하는 거야. 원하는 생각은 떠오를 것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게 이제 문장으로 보면, 비구들이여, 이 비구가 생각 떠오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라고 불린다. 원하는 생각은 떠오를 것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애를 잘라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이렇게 결국은 세 가지 요소,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하는 데는 앞에서는 번뇌가 단속되어야 합니다 했고, 이제 이 두 번째 20번 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각 떠오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되어서, 내 안에서 불편한 생각이 떠오른다 하면 얼른 막아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원하는 생각은 떠오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 요런 삶을 완성하면 요것도 괴로움을 끝낸 삶이다. 그런 것이 완성되었다는 게 가래를 자른 것이고 족쇄를 끊은 것이고 자기화를 관통한 것이다. 요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맞겠죠. 그렇게 본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경 두 개가 요 얘기를 하는데, 뭐 긴 경들이니까 요 문장만 이렇게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는 36번 상류따의 3번 버림경이에요. 36번 상류따가 느낌 상류따야. 외다나 상류따. 그러니까 35번이 육처 상류따죠. 이어서 이제 외다나 상류따, 느낌 상류따인데, 그 세 번째 버림경은 잠재 성향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짐,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은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잠재 성향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내었다 라고 불린다 라고 했는데, 자, 좀 두꺼운 교재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례가 13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앞에 맞지만 이까야 경 2개는 길어서 다 보긴 시간이 안 되니까
뭐 링크하기로 하고 11개의 경은 뭐 길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그 경 원문을 다 적었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36번 상류다 3번 버림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느낌, 경험이 있다. 어떤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은 버려져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은 버려져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은 버려져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질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잠재 성향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내었다 라고 불린다. 요게 그 내가 이전에 번역해 놓은 것을 수정할 시간 없이 이제 그대로 인쇄를 해서 조금씩 번역된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앞에 있는 요 교재대로 뭐 다르게 근데 뭐 내용은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하는 요 문장 앞에 뭐가 있어? 우리 마치마니카의 2번에서는 번뇌의 단속이 있었고 20번에서는 생각 떠오름의 길에 숙련된 요거 있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는 잠재 성향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그러면 뭐죠? 잠재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래의 상태고 족쇄의 상태고 자기와의 상태, 괴로움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삿된 견해를 가진 것도 역시 가래가 있고 족쇄가 있고 자기화, 그래서 괴로움을 끝내지 못한 상태야. 그래서 이제 버림경에서는 잠재 성향이 없는 상태, 바른 견해를 가진 상태, 요 두 개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그대로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괴로움을 끝낸 그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와 윗닦아의 문제에 이어서 이제 잠재 성향과 견해의 문제로 이렇게 조금씩 더 부과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거죠. 자, 밑에 개성 보면 즐거움을 느끼면서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이 있고 견해의 해방이 없다. 괴로움을 느끼면서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는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있고 견해의 해방이 없다. 광대한 지혜에 의해 선언된 평화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노력하는 비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현명한 자는 모든 느낌들을 완전히 안다.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없고 올바르고 높은 삶을 이룩한 그는 느낌들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몸의 무너짐으로부터 헤아림으로 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이제 요 첨부된 교재로 쭉 가죠. 뭐 그 순서 그대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경은 36번 상류다의 5번 보아야 함경이에요. 다타파스땅. 그러니까 앞의 경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두 번, 그냥 5번.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어떤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으로부터 보아야 한다. 괴로운 느낌은 화살로부터 보아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으로부터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괴로움으로부터 보고 괴로운 느낌을 화살로부터 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무상으로부터 볼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바른 견해를 가졌고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와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내었다라고 불린다. 자, 앞의 경하고 차이는 뭐 명확하죠? 앞의 경에서는 탐진, 무명의 잠재 성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재 성향이 있고, 여기서는 그대로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교리죠.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으로부터 보아라.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른 견해죠. 이렇게 바른 견해로 온전하게 보아낼 수 있을 때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을 끝낸다. 그런 얘기죠. 즐거움을 괴로움으로부터 보고 괴로움을 화살로부터 보고 평화로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무상으로부터 보는 자, 참으로 바른 견해를 가진 그 비구는 느낌을 완전히 안다. 지금 여기에서 번뇌가 없고 올바르고 높은 알물 이룩한 그는 느낌들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몸의 무너짐으로부터 헤아림으로 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4번 상류타 9번 대화하는 장소경입니다. 요 아비아 까따 상류타니까 이제 무기 상류타죠.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여, 최근 지난 며칠간 대화하는 장소에 많은 외도의 사문 바라문들과 유행승들이 함께 모여 앉았을 때 그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뿌라나 까사빠는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그는 또한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뿌라나 까사빠도 이제 육사외도 해서 외도의 한 종교의 교주인 거야, 따지면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실은 육사외도로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면 작은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도 그러듯이, 아, 뿌라나 까사빠 스승이시여, 당신의 제자 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 그는 에서 어디에 태어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아주 으뜸인 제자, 달리 말하면 뿌라나 까사빠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뿌라나 까사빠의 깨달음을 재현한 사람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와 대등한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제 그렇게 자기와 같아진 이런 제자를 얘기하면서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하면 그는 여기 어디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이어서 이 마칼리 고살라도 니간타라타 푸따도 산짜야 벨라타 푸따도 빠꾸다 까짜나도 이 아지타 끼삭감발라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의 스승이며 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죠. 아소카 부부님, 요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어색한 부분 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이런 곳에 태어났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네.
그 중에 예를 들어 아지타 깨삭감발리가 6번째 나왔잖아. 아지타 깨삭감발리는 누구야? 단멸론자지. 단멸론자인 스승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데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죠?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태어났다라고 말을 한다고. 요런 부분은 조금 어색함이 있어. 그런데 아마도 뭐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에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아지타 깨삭감발리 스승은 이렇게 단멸론을 설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자기의 제자들이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달라. 뭐 이렇게 뭐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본방경을 보면 그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단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에 가서 단멸한다. 그 다음 어디에 가서 단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서 그래. 단멸을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런 단멸론자 그래. 사실 이제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은 10번을 실현해서 단멸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과정을 말하는 거라면 아지타 깨삭감발리는 기본적으로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지수화풍 즉 물질은 몸에서 생겨나는 거나 요즘 말하는 뇌과학과 같은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 측면에서는 아지타 깨삭감발리가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사후에 어디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는 않아. 근데 뭐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지금의 논리로 따질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렇게 육사외도 모두가 뭐 여기서는 아스카법님 여기선 초점이 뭐야? 여기 태어났다는 거죠. 어디에? 그런데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초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으뜸인 제자, 자기의 깨달음을 재현한 이런 사람도 다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요점인 거죠. 그 요점으로 보고 넘어가고 조금 어색하면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문고따마도 상가를 가졌고,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사문고따마. 사문고따마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그러나 그는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그러니까 으뜸인 자,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이죠, 그죠? 부처님 제자로 보면 이제 으뜸인 자는 아라한이야. 그러면 그 아라한인 그 제자가 어디에 태어났을까? 라고 부처님은 태어남을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누가 물으면 아라한인 그는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이렇게만 말을 한다는 거야.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말이 교수법은이 괴로움을 끝내면 어떻게 되지?
괴로움이 끝낸다.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하면 그래 열반을 실현한 거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불사가 실현된 거죠. 이건 뭐야?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는 거죠. 요런 상태가 실현된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뭐 불환자여서 정거전에 태어났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물으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가래가 잘라졌고 족쇄가 끊어졌고 자기화가 바르게 관통되어 가지고 그는 괴로움을 끝냈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괴로움을 끝냈다 라는 요 대답을 우리는 하여간 아는 거야. 방금 말했듯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거, 열반을 실현한 거, 삶을 완성한 거, 불사가 실현된 거, 태어나지 않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요걸 묻는 건데, 오직 여러 스승들 가운데 부처님 한 사람만이 나에게 으뜸되는 제자들은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아 괴로움을 끝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요걸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도 바로 이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것을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돼서 괴로움을 끝낸, 요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이 계속되는 거야. 하여간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곧다마 존자여, 그런 나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사문 곧다마의 법을 어떻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그건 부처님한테 와서 배우지 않는 한 태어나지 않아서 불사가 실현된다 이런 개념, 괴로움이 끝난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와차여, 그대에게 불확실한 것은 그럴만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해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그대에게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와차여,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와차여, 연료가 있는 불은 타오릅니다. 연료가 없는 불은 아닙니다. 이처럼 와차여,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여, 불꽃이 바람에 의해 날려져 멀리 갈 때 곧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와차여, 바람에 의해 불꽃이 날려져 멀리 갈 때는 바람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와차여, 그때는 참으로 바람이 연료입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여,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 곧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와차여,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애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와차여, 그때는 참으로 애가 연료입니다. 요 경은 뭐 우리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책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거죠. 여기서는 다만 이렇게 그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하는 가래의 문제, 족쇄의 문제, 자기화의 문제, 이제 요 문장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어디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태어나지 않게 된 게 괴로움을 끝낸 거.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안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33번 사리푸타경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내가 간략하게 법을 설한다 해도, 사리푸타여, 내가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해도, 사리푸타여,
내가 간략하고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해도 무위의 알물 가진 자를 얻기 어렵다라고. 무위의 알물 가진 자는 이제 무위의 암, 그러니까 아라한된 거죠. 해탈직연한 거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하실, 상세하게 법을 설하실, 간략하고 상세하게 법을 설하실 때입니다. 선서시여, 그때입니다. 법에 대한 무위의 알물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설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리붓다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을 것이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사리붓다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여기는 오늘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식과 함께한 이 몸, 요게 뭐죠? 내입처죠. 육내입처가 식과 함께한 이 몸이야. 그러면 이 내입처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그 잠재 성향이 없을 것. 달리 말하면 욕탐, 관심이 탐을 싣고 욕탐으로 오지 않고 그냥 탐진치 없는, 그러니까 무탐무진 무치를 싣고 관심이 2차 인식,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비열이 자거하지 않고 열이 자거한 요거고, 그 다음에 밖의 모든 상, 여긴 니미따죠. 밖의 모든 니미따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 천다가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그래서 열이 자거하게 하고 니미따 아닌 아니미따 무상의 상태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 이것을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리붓다여, 비구에게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것이 사리붓다여,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불린다. 결국은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끝내는 건데, 이제 이 경에서는 뭐예요? 욕탐이 제어돼가지고 내입처가 문제가 없고 외입처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 하는 거. 심해탈 해해탈이 뭐예요?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된 이 상태가 가래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족쇄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자기화의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괴로움이 끝난,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면 하여간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하는 게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를 해결한 건데, 그 세 가지 해결을 위해서 번뇌가 단속된다든가 위따가의 문제든가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경들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묶어가지고 살펴보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산만해? 라고 볼 게 아니라 그 다양함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리붓다여, 나는 그것에 관해서 도피안품 우다야의 질문에서 이것을 말했다. 욕상들과 고뇌의 둘 모두를 버린 해태를 제거하고 후회들이 예방된 평정과 청정한 삭대를 갖춘 법에 의한 깎아가 선행하는 무명이 부서진
무위의 알매에 의한 해탈을 나는 말한다.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77 라훌라경입니다. 라훌라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훌라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는 단지 땅의 요소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땅의 요소에 대해 심을 바르게 한다. 요거 뭐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게 여실직견이죠. 여실직견하면 이어가지고 염호하고 심을 바르게 한다. 이탐이죠. 요렇게 이탐 소멸까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땅의 요소를 물의 요소, 불의 요소에 반복하고 넘어가서 바람의 요소까지를 반복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문장. 라훌라여, 비구가 이런 네 가지 요소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이것이 라훌라여. 비구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또 답이 그거야. 결국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끝낸 이런 깨달음의 한 부분, 한 측면을 지수화풍 4대 물질에 대해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는다. 여실직견해서 근데 사실은 뭐 위에서 보면 여실직견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실직견함으로 그러니까 염호하고 심을 바르게 하는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죠. 네, 그래서 지수화풍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괴로움을 끝내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57번 말루케아푸따 경입니다. 말루케아푸따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루케아푸따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존의 법을 들은 뒤에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물겠습니다. 라고. 비구여,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한 그대가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요청한다면 말루케아푸따여, 이제 젊은 비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젊어서 공부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경숙법부님, 네. 공부 시작할 나이로 늦었나 안 늦었나?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맞는 말씀이요? 지금이 가장 빨라.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부처님은 말루케아푸따가 이때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제 그 늙은 비구였나 보지. 뭐 출가가 늦었다거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대처럼 늙은 사람이 이제 간략하게 법을 설해달라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 보고 어쩌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섭께서는 저에게 간략함에 의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세존의 말씀을 잘 상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록 나이 들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제 그거 가지고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을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법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지만 공부에 대한 자기의 확고함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귀특하지 뭐. 그래서 법을 설하는 거야.
병숙 부부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기점으로 더 젊은 사람들이 있어. 그 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이고 내가 조금 늦긴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뭐 그거는 현상적으로 늙지 않는 사람은 없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 꺄붙다처럼 부처님 제가 비록 몸은 나이 들어서 늙었다 해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잘 이해하고 제가 부처님의 법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확고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런 경우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 확고함이 없이 오늘이 젊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젊은 줄 알고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늙어버리지. 우리 말루키아프타 경에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랬더니 어쨌든 부처님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 애가 생길 때는 이런 네 가지 애가 생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응? 어떤 네 가지인가? 이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가지 애가 생긴다 했으니까 어떤 네 곳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 요게 이제 야타라는 말을 이제 요 말이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애가 생길 때는 이런 네 가지 애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에서 네 가지의 장소에서 생긴다 요건데 요건 나중에 제가 좀 수정해 놓을게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네 곳 또는 어떤 네 가지에서 가래가 생기느냐? 옷을 원인으로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생기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생기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생기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 세상 저 세상보다는 존재와 비존재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바꿨죠.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생기는 것인 애가 생긴다.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생기는 것인 애가 생길 때는 이런 네 가지 애가 생긴다. 말루키아프타요 비구에게 애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이 말루키아프타요 비구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불린다. 다른 경들은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끝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이렇게 부가해서 설명하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아예 직접적으로 딴 거 필요 없다. 그 가래 자체를 직접 끊어내라.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라고 가래를 직접 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러자 세존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들은 말루키아프타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해서 혼자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방경인데 잠깐만. 이 해방경은 조금 길어요. 사실은 이 해방경이 굉장히 길고 중요한 경이, 그러니까 많이 길진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해방이라는 개념, 매력, 위험, 해방 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데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한번 좀 강의하기로 하고요. 요 경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19쪽에 가서 보면 19쪽 제일 아래쪽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잠재 성향이 없고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 경의 주제는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 요 세 가지 괴로움을 끝내는 것에 부가돼서 잠재 성향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 일단 경 나중에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넘어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 105번 존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려야 하고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한다. 어떤 세 가지 존재를 버려야 하는가? 욕의 존재, 색의 존재, 무색의 존재. 요규, 세규, 무색유. 이것이 세 가지 버려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소유의 존재, 그렇게 해야겠다. 요규, 세규, 무색유. 그러니까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요걸 말하죠. 어떤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하는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 그러니까 계, 심, 해, 삼합. 요거죠. 이런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런 세 가지 존재를 버리고 이런 세 가지 공부 위에서 공부할 때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해서 계학, 심학, 해학이라는 삼학을 닦아가지고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이 세 가지 존재를 버리는 거죠. 세 가지 존재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이 존재가 연기, 12연기에서 10번째 나오는 존재잖아. 사실은 불완전한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윤회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버린다. 어떻게? 계학, 심학, 해학, 삼학으로. 그렇게 되면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가 해결돼서 괴로움이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106번 애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애와 세 가지 자기화를 버려야 한다. 어떤 세 가지 애를 버려야 하는가? 요계, 유해, 무유해. 이런 세 가지 애를 버려야 한다. 어떤 세 가지 자기화를 버려야 하는가? 자기화, 열등의 자기화, 우월의 자기화. 이런 세 가지 자기화를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이런 세 가지 애와 세 가지 자기화가 버려질 때 비구들이여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말루키아 부타경에서는 세 가지 중에 가래라는 부분만 딱 말했죠. 이제 이 가래경에서는 뭐예요? 세 가지 중에 가래와 자기화 두 가지를 직접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9번 버림경입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족쇄들을 버리고 뿌리 뽑기 상요자나 족쇄 뿌리 뽑기 위해 범행의 삶을 산다. 무엇이 7인가? 친절의 족쇄를 버리고 뿌리 뽑기 위해서 범행의 삶을 산다. 저항의 족쇄, 견해의 족쇄, 의심의 족쇄, 자기화의 족쇄, 유탐의 족쇄, 무명의 족쇄를 버리고 뿌리 뽑기 위해서 범행의 삶을 산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족쇄들을 버리고 뿌리 뽑기 위하여 범행의 삶을 산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잠재 성향의 족쇄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저항의 족쇄, 견해의 족쇄, 의심의 족쇄, 자기화의 족쇄, 유탐의 족쇄, 무명의 족쇄까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비구는 가래를 부수었고 족쇄를 풀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으로부터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다른 분은 다 똑같은데 친절의 족쇄 대신에 잠재 성향의 족쇄로 되어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잠재 성향의 족쇄 다음에 저항. 잠깐만. 아누나야 상요자나 싸바하야 했고 무엇이 7인가 다음에 그래. 상요자
무엇이 일곱인가란 말은 여기 없죠? 아니 위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뭐 7가지. 아 거기서 이제 친절의 족쇄가 네, 있고 네. 밑에 내려오면 네. 없죠. 네. 그런데 그 약도자 코비카웨 비쿠노 아누나야 상요자랑 빠히낭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 지적을 잘하셨네. 요게 잠재 성향의 족쇄가 버려지고가 아니고 친절의 족쇄야. 그렇네요. 그거 잘 보았네. 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아누나야 상요자나싸 한 게 친절의 족쇄 요거거든. 네. 요 중간에서 보면 비쿠노 아누나야 상요자난 빠히난 그래서 그 친절의 족쇄가 버려지고 이렇게 맞아요. 예,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그 애경에서는 애와 자기화를 말했죠. 네. 근데 버림경에서는 족쇄. 아예 그렇게 좀 배분이 되나 봐. 족쇄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보통 족쇄라고 하면 오하분결, 오상분결에서 10가지 족쇄가 주로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7가지 족쇄라고 좀 다른 구성의 족쇄를 네. 보여주고 있어. 여기 경이니까 그렇죠. 거꾸로 봐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지. 7가지 족쇄를 말했기 때문에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에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족쇄를 이렇게 7가지로 말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 보기로 하고요. 방금 이제 버부님 체크하신 거는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잘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 하나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12번 잠재 성향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무엇이 7인가? 욕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저항의 잠재 성향, 견해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자기화의 잠재 성향, 유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그 실천으로 인해 비구에게 욕탐의 잠재 성향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저항의 잠재 성향 내지 무명의 잠재 성향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으로부터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잠재 성향의 문제가 해소되면 이것도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돼서 괴로움을 끝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3가지 직접적인 조건들 말고는 잠재 성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어제 저녁 줌 방송으로 잠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때 요경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요경에서 바로 요 주제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 그런 이제 안따마까시 두카사 요 표현이 요걸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잘 짚어봤죠? 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더 해서 홈페이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시간 딱 맞췄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누군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글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